결백을 밝혀주세요. 폭군의 셰프, 늘 그랬듯 오늘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죠. 이현과 지영, 서로 될 듯 말 듯 하면서 외쌈만 싸고 있는 건지 둘 사이에 빠른 진전을 바라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다음 회차 지영에게 반지를 준 것까진 좋았는데 울부짖는 이현에게 가슴 아파했던 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작을 바탕으로 한 10회 예고, 이현이 우는 이유, 하지만 괜찮은 진짜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사주라도 했단 말입니까? 그 의녀의 입을 막아야겠다.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진명대구는 식사 후 얼굴과 팔에 옅은 두드러기 반응을 보인다. 주인은 발칵 뒤집히고 자연대비는 급히 의녀를 부른다. 사실 이는 목조가 교묘히 심어둔 약재 때문. 다행히 본래라면 금세 회복될 수 있는 가벼운 알러지 반응이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진명의 곁을 지키던 의녀가 맥을 살피더니 은밀히 침을 놓는다. 하지만 그 침은 환자의 기운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맥을 어지럽히고 호흡을 약화시키는 독침이었다. 순식간에 진명의 숨결이 가빠지고 작은 몸은 식은땀에 젖어간다. 궁하는 공포로 휩싸이고 자현대비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손발이 떨린다. 상황을 아는 목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감추지 못한다. 만약 진명이 이대로 죽어버린다면 모든 죄가 대령숙수에게 돌아간다. 하지만 진상이 드러날 때를 대비해야지 목주는 재빨리 움직여 이를 꾸민 의녀를 멀리 다른 곳으로 보내버린다. 더 나아가 필요하다면 그녀의 목숨마저 끊어 증거를 완전히 없앨 작정이다. 그 시각 이현은 자신을 의심하는 자연대비에게 칼을 겨눌 만큼 지영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 모든 것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대령숙수가 실수했을 리 없다. 분명 누군가가 있다. 그의 강한 눈빛은 모두를 제압한다. 그리고 이 일에는 분명히 배우가 있을 것임을 알고 긴급하게 움직인다. 그는 직접 진명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 의녀를 불러오라 명하지만 의녀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이현의 눈빛에 차가운 의심이 스친다. 배후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직감한 것이다. 공길은 이현의 밀명을 받고 사라진 의녀를 뒤쫓는다. 그러나 목주의 사주를 받은 의녀는 이미 모든 것을 각오한 상태. 공길이 진상을 캐묻자 그녀는 끝내 독약을 삼켜버린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 가족이 화를 당할 겁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있었다. 목주가 얼마나 교묘하게 사람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지 그 실체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다. 이현은 분노 속에서도 냉철하게 단서를 추적한다. 의녀가 진명에게 처음 내린 처방이 침이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침술서를 찾아본과 동시에 곧바로 조선 최고의 침술가를 불러들인다. 가느다란 침이 진명의 몸에 놓이고 잠시 후 기적처럼 그의 호흡이 안정되며 얼굴빛이 돌아오기 시작한다. 긴박한 순간을 지나 모두의 가슴에 작은 안도의 숨이 흘러나온다. 하지만 지영은 이미 자연대비의 고문에 정신을 잃었고 누명은 여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이 와중에 목주는 마지막 칼날을 꺼내든다. 옥사에 갇힌 지영, 잔혹한 고문으로 이미 의식을 잃은 그녀를 찾아간 목주는 차갑게 속삭인다. 내가 사라지면 모든 게 끝나? 그녀의 손끝은 지영의 급소를 향하지만 마침 순찰 병사들의 발자국이 다가오자 목주는 황급히 몸을 거둔다. 옅은 미소를 남기고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목주. 결국 진명의 상태는 호전되고 지영은 무고함이 입증되어 옥에서 풀려난다. 그러나 정신적 충격은 깊게 남아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현의 눈빛에는 분노와 애틋함이 동시에 스친다. 이현은 목주를 강하게 의심하지만 정황만 무성할 뿐 명확한 증거는 없다. 그는 차갑게 거리를 두며 목주를 멀리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럴수록 목주의 질투와 집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지영을 향한 그녀의 증오는 이제 내가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제거해야 할 존재로 변해간다. 수건이 시킨 일이냐? 진문좌를 가져오십시오. 난 네가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옥사에서의 사투 끝에 풀려난 지영은 여전히 몸이 쇠약했고 깊은 피로와 고문으로 인한 상처가 그녀의 몸을 짓눌렀다. 하지만 그녀 곁에는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지켜온 이현이 있었다. 그는 밤새도록 지영의 곁을 지키며 내의원에게 끊임없이 명을 내렸고 심지어 직접 죽을 떠다 먹이려 하며 손수찬 수건으로 열을 식혀주기도 했다. 지영이 희미하게 눈을 뜨자 이현의 눈에 그렁그렁 맺힌 눈물이 반짝였다.
그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여인이 다시 깨어난 순간이었다. 다시는 내 앞에서 이렇게 쓰러지지 마라. 내가 미쳐버릴 뻔하였다. 이현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안도, 그리고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컨디션이 회복된 지영은 오랜만에 대령 숙수복이 아닌 여인의 복장으로 이현 앞에 선다. 늘 지영의 음식을 먹었던 이현은 지영을 위한 음식을 손수 만들어 지영을 부른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꺼내 들었다. 궁중 장인에게 비밀리에 맡겨 만든 옥 반지였다. 이현은 지영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고백한다. 내가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와 함께 이곳에서 평생 살아주면 안 되겠느냐? 순간 지영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가슴 깊은 곳까지 파문이 일었다. 하지만 이 장면을 우연히 목격한 목주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동안 궁 안에서 여인으로서 가장 특별한 위치에 있던 자신이 지영 때문에 왕의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목주는 지영을 어떤 방법으로든 반드시 없애고야 말겠다고 결심하고 그녀의 눈빛에는 광기에 가까운 집착이 스쳐갔다. 죽을 고비를 넘긴 지영은 혼자 속으로 다짐했다. 이현의 고백은 진심이었고 그 따스한 눈빛과 손길에 지영도 이현 곁에 남고 싶어진다. 하지만 자신이 언젠가는 망운록을 찾아 원래 세계로 돌아가야 할 운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지영은 결심한다. 떠나기 전까지는 적어도 이 사람과 후회하지 않을 시간을 보내자. 이판사판이야. 그날부터 두 사람의 식사 자리는 더 이상 그냥 수라의 시간이 아니었다. 모두를 물리고 둘만이서 보내는 식사를 빙자한 연애 시간, 애틋하고 설레는 두 사람만의 세계가 되어갔다. 지영은 정성껏 음식을 내놓으며 미소를 지었고 이현은 매번 그 음식보다 지영의 표정을 더 오래 바라보았다. 그 따스한 순간들이 궁궐이라는 냉혹한 공간 속에서도 유일하게 빛나는 시간이 되었다. 그러나 이현의 마음속에는 늘 불안이 도사리고 있었다. 지영이 언젠가 떠나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 두려움은 매일 밤 악몽으로 찾아왔다. 그는 꿈속에서 불타오르는 지영의 숙소를 보며 피가 마르도록 외쳤다. 불길 속에 사라져가는 지영을 막을 수 없다는 무력감이 이현의 심장을 갈갈이 찢었다. 새벽녘, 식은땀에 젖은 채로 눈을 뜬 이현은 주저하지 않고 곧장 지영의 숙소로 달려갔다. 혹시나 하는 불길한 마음 때문이었다. 문을 열었을 때 침상 위에서 평온히 잠든 지영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이현은 조용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녀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다 들킬까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매일같이 지영의 안부를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된 그였다. 매일 아침마다 지영 앞에 나타나는 이현의 얼굴은 점점 수척해졌다. 지영은 그런 그를 보며 마음이 쓰였고 이대로 두면 이 사람이 먼저 쓰러지겠다는 걱정이 앞섰다. 그래서 지영은 정성스레 몸보신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따뜻한 삼계죽, 진하게 우려낸 보양탕, 가볍게 속을 풀어주는 약선차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수라상 위에는 보양식이 올랐다. 이현은 그 음식을 받을 때마다 미소를 지었지만 곧이 굳게 눈을 가늘게 뜨며 묻곤 했다. 매일같이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 걸 보니 혹시 나에게 다른 바람이 있는 게냐? 대령숙수, 내게 원하는 게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서 말해보아라. 그의 음흉한 미소에 지영은 황급히 고개를 돌리며 매일 눈이 퀭해가지고 뭐래라며 대답했지만 얼굴이 붉게 물들어가는 것은 감출 수 없었다. 두 사람의 식탁 위에는 서로의 진심이 오고 갔다. 내가 되었다는 뜻이지요. 수건이 시킨 일이냐? 신첩을 벌주고 싶으시면 증자를 가져오십시오.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며 애틋한 정을 키워가던 이현과 지영. 그런데 두 사람의 시간이 깊어질수록 이를 흐뭇하게 바라본 자가 있었으니 바로 재산대군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왕좌를 노리며 때를 기다려온 자. 이현이 지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회였다. 재산대군은 교묘한 수를 쓴다. 지영이 애타게 찾고 있는 망울록과 비슷한 책을 발견했다는 소문을 의도적으로 흘리고 지영을 은밀히 불러낸 것. 지영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발걸음을 옮기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불안이 가시지 않는다. 그 희망을 미끼로 삼은 재산대군의 술책이 그녀를 올가매기 시작한다. 지영은 책의 표지를 보고 잠시 숨이 막힌 듯 멈춘다. 그러나 어딘가 미묘하게 다른 느낌. 그 순간 재산대군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붙잡는다. 차가운 기운의 지영은 섬뜩한 두려움을 느낀다.
같은 시각 재산대구는 자신의 신복들을 통해 패비윤 씨의 피 묻은 적삼을 이현에게 보낸다. 그것은 이현이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끝내 잊지 못한 모친의 비극을 상징하는 물건이었다. 적삼이 눈앞에 드러나는 순간 이현의 시야는 붉게 물들며 흔들렸다. 어머니, 도대체 누가 이걸 보낸 것이냐? 이현의 눈빛은 점점 광기에 가까워지고 손끝은 떨리며 칼을 움켜쥔다. 바로 이 순간이 이현이 폭군으로 무너지는 갑신사화의 전조였다. 분노와 슬픔, 광기와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오며 그는 제어 불가능한 분노의 화신으로 변해간다. 그러나 이를 막을 수 있는 지형은 이미 재산대군의 손에 있었다. 재산대군은 냉혹하게 미소 지으며 말한다. 왕의 광기를 막을 수 있는 자는 너뿐이지. 하지만 오늘은 네가 그의 눈앞에서 사라져야 한다. 그래야 폭군이 탄생할 테니까. 지영은 결박당한 채 끌려가며 멀리서 이현의 광난 어린 외침을 들었다. 그녀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지만 동시에 결심했다. 이대로 이현을 폭군으로 만들게 둘 순 없어. 내가 지켜야 해. 재산대군은 이미 궁궐 내 군사와 대신들을 포섭해 두었다. 패비윤 씨의 피 묻은 옷은 그의 가장 큰 무기였다. 그는 사람들에게 왕이 광기를 이기지 못하고 모친의 한을 풀기 위해 또다시 피바람을 일으키려 한다는 소문을 퍼뜨리며 신하들의 두려움을 자극했다. 궁궐은 순식간에 혼돈에 빠지고 왕좌를 뒤흔드는 영모의 서막이 올랐다. 이현은 광기와 분노 사이에서 흔들리고 지영은 재산대군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이현을 막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몰리게 된다. 왕좌와 사랑, 나라와 운명, 이제 본격적인 대립의 서막이 열렸다. 과연 지영과 이현은 재산대군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역사를 바꿀 수 있을까? 점점 깊어지는 지영과 이현의 애틋한 관계, 그리고 다가오는 피바람. 여러분은 과연 두 사람이 어떤 결말을 맞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예고편도 함께 해주세요.